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에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명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흘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퍼뜨리는 모욕적인 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제 전남 순천에서 이준석 대표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눈 분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천하람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어제? 화요일 밤 정도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저한테 순천에서 한 수요일쯤에 보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고, 당대표께서 저희 지역에 오신다는데,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니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술 먹다 갑자기 뭐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우선 순천에 왔을 때부터 확실한 테마를 갖고 왔었습니다. 확실한 테마요? 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 유족분들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도 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그 여순 사건을 주된 테마로 이제 일정을 이어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물론 외부에 알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제주로 이동해서 4.3 사건 유족분들을 만나는 일정을 모두 짜가지고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산을 내려갈 때부터 이미 여수, 순천, 제주를 거쳐가는 일정까지 다 짜고 온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일각의 언론 해석이나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부산에 갔을 때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저도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 장제원 의원이 실제 부산 지역구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약간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편함을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한 계획된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의 불만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좀 길게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불만보다는 걱정과 위기감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오후 3시부터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특히 제일 걱정했던 거는 호남 민심에 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우리 당이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호남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걱정이다라는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선대위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선대위가 과연 어떤 컨셉으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변화의 바람을 과연 뭔가 이어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어떤 변화가 오히려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걱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과. 네. 근데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관계자 말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신기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문고리 3인방, 장순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석에서는 사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사실은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와 본인을 이간질하고, 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나쁜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특히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일종의 인해장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당연히 후보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나도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라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런데 어떤 미리 본인과 상의를 해서 어떤 후보와 대표 사이에서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해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뭐 이준석 대표 의견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통보하는 식으로 일이 되게끔 계속 그런 식으로 후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과 관련한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홍보비를 누군가 뭐 해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언급도 했고 또 일설에 따르면은 총괄본부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일단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괄본부장을 뭐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네네. 거는 그게 소위 지라시로 많이 돌았는데요, 여의도에서. 예.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냐?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최소한 자기가 명시적으로 요구받은 바는 전혀 없다. 낭설이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홍보를 하려는 것은 이번에 선거에서 코로나19니까 비대면으로 홍보나 메시지, 미디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 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돈을 빼먹으면 금방 들통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돈을 빼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얘기를 입에 담는 사람들 그 수준이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건 아니냐. 어떤 그 굉장히 불쾌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홍보 미디어를 홍보를 하다 보면 외부 업체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빼먹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업계약서라고 하죠. 실제보다 비싸게 계약을 한 다음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좀 어두운 관행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럴 생각도 없고요. 예. 실제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본인에게 들어온 후원금도 아껴가지고 그걸 대변인 월급으로 쓸 정도이기 때문에 홍보 비용을 아꼈으면 아꼈었지 무슨 빼먹고 내가 무슨 그러겠냐. 그런 억울함을 뭔가 토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JTBC하고 인터뷰했을 때 저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무 거부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꾸 드러내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이준석 대표의 현재까지 생각은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는 선대위 일보다는 정말로 지역을 돌면서 특히 취약 지역을 많이 돌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뜻한 그런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맞고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대위에서 홍보 미디어 분야만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이라든지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랑 공유가 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당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무 거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예. 본인에게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그러면 그냥 선대위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냐. 차라리 그냥 당의 취약 지역이라든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라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상임고문단 만났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서 좀 만나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문제나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의 크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완벽한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인물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시고 뭐 리프레시하러 갔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직접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연락을 취하셔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또 이 일을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나서야지만 뭔가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직접 제주로 일단 가는 게 모양은 제일 좋겠죠? 아, 그럼요. 가서서 이렇게 다독이고 하면 뭐 네. 그 젊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2030에게 호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부드럽게 같이 얘기도 하고 풀고 이런 모습, 다독이는 모습 보여주는 건 저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천하람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